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의 상황은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크고 현대적인 항구들이 며칠째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마비된 항구 한가운데 갇힌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모일푼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절망은 분노로 바뀌고 속삭임은 파업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푸틴의 가장 취약한 단점입니다. 이 재앙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발트하의 연안의 우스트루가로 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열흘 동안 이 전략적 항구를 5번 공격했습니다. 노바텍가스 응축 처리 공장의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 모습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국경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엄청납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우스트루가와 인근 프리모르스크 항구의 폐쇄로 러시아 전체 석유 수출 능력의 45%가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마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한폭탄은 이 경제적 파괴가 현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스트루가가 러시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상의 무작위 지점이 아닙니다. 2005년에 우스트루가는 인구가 2,000명에 불과한 평범하고 잊혀진 해안 점착지였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의 에너지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비전으로 인해 그것은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유입되었고 2025년에는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발트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고용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단일 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37개의 정박지가 있으며 5,000명에서 7,000명의 노동자가 석유, 컨테이너, 석탄, 화물 터미널에서 연속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바텍 단지 하나만 해도 1,000명에서 1,500명의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전체 인구의 생계는 이 항구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항구가 운영되면 돈이 흐릅니다. 항구가 멈추면 삶이 멈춥니다. 그리고 항구가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시설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잔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부의 타격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한 구조를 강타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 드론이 하늘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크렘린 선전에 따르면 전시경제하에서 석유 및 가스 노동자들은 시스템에서 가장 특권을 가진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공격 전에는 자격을 갖춘 러시아 직원이 한 달에 최대 20만 루블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심각한 루블 평가절하와 대규모 인플레이션으로 그 돈은 사실상 무가치해졌습니다. 채멀비가 급등하면서 시스템은 자체 무게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권을 가진 러시아 엔지니어들과 관련된 문제의 한 측면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스트루가에서 대규모 작업에 육체적 부담을 짊어진 사람들은 구임금을 받는 러시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보고서와 공개 출처 분석은 매우 명확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 항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자격을 갖춘 러시아인이 20만 루블을 벌 때 이 이주 노동자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한 달에 6만에서 9만 루블만 받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였습니다. 매일 그들이 밸브를 열고 화물을 적재할 때 수백만 달러가 전쟁을 위해 크렘린의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드론 공격으로 그 기계는 멈췄습니다.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시설이 폐쇄되면서 그들의 수입원이 차단되자 노바텍과 같은 대기업조차도 노동자들을 의무휴가로 보내거나 부분 급여로 전환했습니다. 결과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완전한 재앙입니다. 외국에서 발이 묶이고 무일푼에 배고프고 불타버린 산업단지 한가운데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문자 그대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악몽입니다. 러시아 국가기구는 이주 노동자 불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항상 러시아 내부 보안에 가장 민감한 신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체제, 러시아 국가, 푸틴의 애국적 수사에 대한 이념적 충성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돈을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여를 빼앗으면 그들이 잃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2023년에 모스크바의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 때문에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봉기는 크렘린의 가장 무자비한 보안 부대인 오먼의 잔인한 개입을 통해서만 강제로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스트루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3년 모스크바 사건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스트루가의 위기는 내부 회사 분쟁이나 일회성 급여 지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체계적입니다. 러시아가 수십억을 들여 시설을 복구하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항구는 다시 공격을 받습니다. 이란의 데즈풀 미사일 기지에 잔해를 치우기 위해 보낸 불도저가 두 번째 공격으로 파괴된 것처럼 이곳의 복구 노력도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러시아가 이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일자리들, 그 교대 근무들, 그 급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단기와 중기에는 그 항구가 예전처럼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포럼과 OSENT 소스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 노동자 박사에서의 불안 징후, 파업 준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미지급과 내부 부패라는 이 마비성 질병은 우스트루가의 에너지 터미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소의 러시아 군산 복합체의 중심부까지 감염되었습니다. 그곳의 노동자들은 배신자가 아니지만 그들의 수동적 저항이나 강제적인 무시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보다 더 효과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경제 부실로 인해 자국의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는 러시아 발트해와 태평양 함대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에 전 세계에 도전했을 때 그는 자신을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자이자 발트해의 정복자인 표트르 대제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되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선언하며 러시아의 해상 지배력을 재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두의 장르는 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붕괴를 보여줍니다. 푸틴의 목표는 나토를 분열시키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 치명적인 실수의 연쇄는 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 2025년 9월과 10월은 발트해에서 나토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가장 공격적인 하이브리드 전쟁 시기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크렘린은 유령 함대라고 부르는 그림자 함대를 통해 유럽의 신경을 건드리고 해적 케이블을 위협하며 나토 영공을 침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툴을 전진시키는 동안 그 졸들을 지탱할 물류성을 뒤에 활짝 열어둔 것입니다. 결과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나토 함대에 맞서기 위해 설계되었고 러시아 북부의 자랑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첨단 카피탄 우샤코프 함선은 적의 총알 한 발 맞지 않고 미사일 한 발 발사되지 않은 채 자체 노동자들의 부주의와 분노로 인해 자국 항구에서 침몰했다. 그의 침몰은 단순한 금속의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도미노의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왜 카피탄 우샤코프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러시아는 이 배에 그렇게 의존했을까요? 답은 발트해에서 푸틴의 더러운 전쟁, 그림자 함대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23470 함선은 러시아 해군에 보이지 않는 달입니다. 이 함선들이 없으면 러시아의 가장 큰 자산인 핵잠수함과 배형 순양함은 안전하게 항구를 떠날 수 없고 얼음이 많은 바다를 항해하거나 공해상에서 물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피탄 우샤코프는 발트해와 북부 함대의 얼음 바다를 통과하고 핵자산을 공해로 운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카피탄 우샤코프가 침몰하면서 시작된 파도는 세인트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두에서 시작된 충격은 발트해 양쪽의 바르샤바에서 워싱턴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나토의 방어 반응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때 회색지대였던 발트해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면밀히 감시되는 해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선박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족관의 물고기처럼 추적됩니다. 2025년 9월부터 나토 레이더와 위성 이미지, 영상 정보가 발트해를 항해하는 러시아 유조선과 연구 선박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선박으로 보였습니다.
이 선박들은 공식 기록상 석유나 곡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사 플랫폼으로 개조된 현대판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 해안에서 엔진 고장을 겪은 러시아 민간 선박이 UAV 발사기나 정보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현대식 선박으로 그것을 끌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배는 표류하여 심지어 나토 국가의 영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 배 안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로 러시아는 부두에서 자체 작전 보안을 침몰시켰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루비와 같은 질산 암모늄을 실은 손상근 배를 유럽 해안을 따라 순환시키며 일종의 떠다니는 핵폭탄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유럽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조선이 없어서 러시아의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유폭탄은 러시아 항구나 러시아가 통제하려는 경로에서 폭발 위험을 초래합니다. 에코 위저드 탱커가 우스트루가 항구에서 암모니아를 적재하던 중 폭발했을 때나 플레모브라 탱커가 지중해에서 폭발했을 때 이 함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우스트루가 항구에서의 폭발은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웃의 집을 불태우려 횃불을 들고 뛰던 푸틴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피탄 우샤코프가 등장할 때입니다. 그는 방황하는 지뢰처럼 자주 고장나고 충돌하는 섀도우 함대를 구조하는 수호 천사였으며 얼음바다를 통해 그들을 견인하고 나토의 개입 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보호자를 스스로 침몰시켰습니다. 이제 수백 척의 녹슨, 폭발 직전에 러시아 군용 선박들이 발트해를 떠돌고 있지만 그들을 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 사이의 좁고 위험한 회랑에서 러시아 군함들은 이제 얼음을 깨거나 고장났을 때 견인하거나 연료를 보급받을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함대 존재 교리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킵니다. 항구를 떠날 수 없는 배는 억제력이 아니라 단지 노출된 표적일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태평양 함대에도 암울한 그림을 그립니다. 야로슬라블은 러시아가 강 시스템을 통해 서쪽과 동쪽으로 배를 보낼 수 있는 전략적 내륙 지점입니다. 여기서 생산이 중단되면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도 새로운 함정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다른 전략적 전선에서 스스로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발트해는 사실상 나토의 후수가 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로 나가는 러시아의 관문은 적대적인 세력으로 둘러싸인 좁은 해협으로 변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북쪽에 핀란드, 남쪽에 에스토니아, 서쪽에 스웨덴. 러시아 해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칼리닝그라드로 이동하기 위해 나토의 센서, 미사일, 잠수함이 감시하는 죽음의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나토를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국경에 나토 선을 1300km 더 추가했고 발트해에서의 지배력을 영원히 잃었다. 야로슬라블 조선소의 붕괴는 이 지정학적 함정의 경제적 반영이다. 러시아는 육지에서 너무나 거대한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어 해상에서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업 기반을 소모해버렸다. 푸틴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존재를 보호할 조선소에서 수십억 달러를 훔쳐 우크라이나의 마을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함정입니다. 서방의 제재와 전쟁 경제는 러시아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탱크를 생산할 것인가, 배를 생산할 것인가. 푸틴은 탱크를 선택했고 이 선택은 러시아의 해양 강국 주장을 묻었습니다. 현재 발트해의 상황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토의 현대적이고 통합된 잘 자금이 지원된 해군은 위직급된 노동자들이 만든 항구에서 침몰하고 부품이 없는 러시아 함선과 맞서고 있다. 러시아 해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의 함선들이 끊임없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 제독은 언제든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항상 예인선 함대와 함께 항해했습니다. 카피탄 우샤코프는 이 병든 함대를 떠받치기 위해 정확히 건조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자 자체가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로슬라블 조선소의 지급 위기는 한 척의 배를 침몰시켰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 조선 공급망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조선소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협력합니다. 엔진 부품, 전자장치, 특수강철. 야로슬라브를 지불할 수 없었을 때 이 하청업체들도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류혈전입니다. 공급업체들은 대금을 받을 수 없어서 야로슬라블로 부품을 보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 상황은 카피탄 우샤코프뿐만 아니라 조선소에서 건설 중인 다른 전략적 프로젝트들도 중단시켰습니다. 이 배들은 크림반도 주변의 해역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의 무인 해상 선박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야로슬라블이 멈추면서 크림반도의 해군 방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회계 위기가 흑해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나비 효과입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군사 생산의 품질 관리 메커니즘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단지 일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엉망으로 합니다. 카피탄 우샤코프의 침몰은 러시아 산업에서의 이 조용한 사보타주의 가장 눈에 띄는 증거입니다. 이제 러시아 장군들은 이 끔찍한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다른 배, 탱크, 미사일도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었는가? 그 나사를 조인 노동자도 배고팠을까? 그 미사일을 조립한 기술자도 국가에 화가 났을까? 이 의심은 군대의 암과 같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신뢰하지 않는 군인은 싸울 수 없습니다. 야로슬라블의 기근은 러시아 군대 내에 기술적 불안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배의 침몰은 금속의 손실이지만 군대가 자신의 산업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은 완전한 패배입니다. 야로슬라블 조선소 위기의 가장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는 배의 침몰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탈입니다. 조선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예술입니다. 용접공이나 해양 엔지니어는 하룻밤 사이에 훈련되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츠나 페랍다가 보도한 이탈은 러시아가 전략적 인적 자본을 잃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전문가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분야를 떠나 택시 운전사가 되거나 가능하다면 해외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뇌 유출은 러시아 방위 산업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예인선을 띄울 수 없다면 내일 어떻게 핵 잠수함을 현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공학 지식으로? 어떤 동기로? 러시아는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기술 유산을 2달간의 급여 위기로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자살 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막으려다 크렘린은 자체 생산 라인을 중단했습니다. 제국이 더 이상 자신의 배조차 띄울 수 없을 때 그 제국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 배와 함께 푸틴의 초강대국 꿈도 바이트해의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다음으로 침몰할 것은 단순한 예인선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크렘린의 능력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